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꿈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이 되겠다거나 돈을 펑펑 쓰고 싶다거나 평생 놀고 먹겠다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돈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리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심리적인 요소에 반응한 산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 왜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진실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의 영상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심리적 영향에 반응해 움직이고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자 경제 칼럼니스트인 모건 하우절은 자신이 만난 크게 성공한 투자자와 크게 파산한 투자자들을 모두 만나보고 깨달은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을 그의 책 돈의 심리학의 한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진실 7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잠을 설치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관리할 때 누군가는 최고의 수익률을 못 올리면 잠이 안 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잠을 잘 자듯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그 무엇이 됐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으로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처럼 시간이 행운을 만들고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좋은 성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중요한 몇 개만 뛰어나면 우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 의심, 후회 등은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성공을 위한 수수료지 절대 벌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리스크를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은 늘 느닷없이 일어나죠. 그러니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파산할 정도의 과한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리스크는 두려워 말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즉, 나의 게임과 다른 사람의 게임은 다른 장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옆에서 테트리스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보글보글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돈 문제에 있어 각자의 의견은 다르니 혼란을 존중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린 투자의 세계에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곳엔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투자에 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건하우절이 언급한 이 내용들은 실제 제가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비법과 방식들이 존재하고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진실들이 상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진실은 그 어떤 투자자더라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던 이번 영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시는 데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긴 세월 동안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하우저리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하우저리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된 위험이 없이는 비범한 부를 이룰 수 없다. 현명한 부자는 위험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자세와도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여러분, 아마 제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다양한 투자의 경험과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비트코인의 위대함과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곳에 와 계시겠지만 아직 투자 경험이 적고 이제 막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 분들 중에서는 장기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저축을 하듯이 비트코인을 차분하게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더라도 조금만 가격이 빠지면 멘탈이 흔들리고 걱정이 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마인드셋 서적인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의 내용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마인드셋 측면에서도 진짜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2022년 대하락장 같은 때에는 관련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돈의 심리학을 출판한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이번에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이라는 신작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투자 전반의 마인드셋 관점에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선 이 책은 영국의 투자 작가인 롭 딕스가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돈에 관한 상식들을 조목조목 깨부시는 내용입니다.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된다. 조기 은퇴하면 자유가 온다. 원금 보장은 안전하다. 내 집 마련이 곧 부의 지름길이다. 복리의 힘이 모든 걸 해결한다.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들한테 한 번쯤 들어봤던 이 이야기들을 저자는 모두 다 착각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만한 가치 있는 4가지 저축과 복리, 조기 은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위험한 투자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괜히 위험한데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넣어둬. 비트코인은 도박이야. 대출은 절대 하지 마라. 아들,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지? 난 아들 믿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나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 밈 같은 내용처럼 대중들이 생각하는 위험, 리스크라는 건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 높은 변동성으로 움직일 때 그때 주로 쓰이곤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 기회가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으면 거기서 무슨 큰 기회가 나오겠습니까? 안정적인 건 다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저축하고 똑같이 분산 투자하고 똑같이 적당히 익절만 하면 결국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죽음을 향해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 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3가지 전략을 얘기하죠. 첫째, 레버리지. 이건 적은 자본으로 더 큰 자산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꼭 대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타인의 시간, 기술,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둘째는 집중. 분산 투자라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뭔가 리스크가 나눠지는 느낌이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편안함은 산만함이 됩니다. 현재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혁명적 요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그 한 곳에 미친 듯이 쏟아 부어야 우린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 자본. 결국 진짜 부는 지식과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읽어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절대 비트맥시말 무시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면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면서 갈고 닦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된 위험이 없이는 비범한 부를 이룰 수 없다. 현명한 부자는 위험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자세와도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저축과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저축을 마치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적금 풍차 돌려서 만기가 돌아오면 그거 다시 또 돌리고, 이런 거 다들 하셨죠? 이거 많이들 하셨던 세대분들도 계시죠?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종이돈의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자국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명목 화폐를 모으는 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저축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목적지가 아닌 출발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장기 투자는 가용 현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복리에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헬스장 가서 딱 한 달을 운동했다고 몸짱이 되나요? 아니죠. 거울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리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5년, 10년은 묵묵히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죠. 좀만 오르면 팔고 좀만 떨어지면 겁나서 또 팔고, 이러니까 복리가 우리 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싸움에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복리는 기적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부자들의 도구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 전략 분석하고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거 할 시간에 자신의 본업을 더 강화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비트코인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모아가는 게 복리를 이해한 사람들의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바로 조기 은퇴에 대한 환상입니다. 야, 나 40대에 은퇴해서 세계여행 다닐 거야. 난 나중에 파이어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은퇴해본 선배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엔 좋았다고 그러죠. 아침에 알람도 안 맞추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석 달만 지나면 슬슬 무료해집니다. 넷플릭스도 질리고 골프도 재미없고 친구들은 다 출근하니까 낮에는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결국 일하고 싶어집니다.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삶의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은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리듬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하는데 바로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딱 이 단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시간에 비례한 상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입한 절대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그 결과물로만 인정받는 구조. 그러니까 피카소가 5분 만에 그린 스케치가 5분짜리 금액이 아니라 그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축적된 경험과 노력과 스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높은 값어치를 갖듯이 막연한 은퇴를 꿈꾸며 단순히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시간의 양만 채우면서 돈으로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의 양과 방식을 즐기며 시간의 절대량과 상관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 소중한 준비의 과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바쁜 직장 생활과 함께 시간을 갈아놓고 기본기를 익히고 표현법을 다듬고 영상 편집의 방식과 의사 전달법을 갈고 닦았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경제적 자립의 순간이 됐던 자연스러운 은퇴든 그 시점 이후에도 스스로 즐기면서 삶을 누리고 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었던 그때보다 영상 제작 과정도 숙달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퇴라는 건 일을 멈춘다, 맨날 쉰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이후에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장기 투자, 비트코인 장기 저축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될 거라는 거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 안전만을 추구하라고 배웠고 열심히 저축하고 복리로 굴리라고 배웠고 사회에 나와서는 빨리 은퇴하길, 빨리 졸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과 이 시스템에 젖어버린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던 은행조차 사실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었고, 빨리 은퇴하고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방을 노리는 트레이딩과 선물 옵션 레버리지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주변에 이런 잡음들로 가득하다면, 아님 혹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책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의 내용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인드와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